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이영수 전 청와대 행정관님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우리 이영수 행정관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서 네. 한번 본인을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보통 설명하세요? 네, 뭐 길게 하자면 또 긴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또 시간도 없고 한남대학교를 대전에서 졸업을 했고요. 네. 군 생활을 여기 서부경찰서에서 전역을 하셨구나. 의경 생활을 하면서 대전에 있었고, 그래서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제 법과대 학생회장하고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었죠. 네. 그러다가 국회 쪽에 이런 일자리가 있더라라는 뭐 선배님들의 뭐 그 알아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홈페이지 열어서 또 막 지원서를 제출했죠. 뭐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고, 예, 근데 다들 뭐 총학생회장 하면 뭐 정치인들이 뭐 끌어줄 것 같은데, 그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아봐서 그때 당시에 이혜훈 의원님 이라고 지금은 이제 서울 지금은 이제 바른 정당에 계시지만 그렇죠. 그 당시 때 이제 한나라당일 때죠. 음. 그 당시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고, 그래서 그때 인턴으로 처음에 국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4살 때죠. 제가 이제 졸업 직전, 졸업식 하기 전에. 야, 용기 있으신 네. 결정이었네. 네,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우면서 이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가 뭐 의원님도 여러 분 모시다가 이제 청와대까지 가게 됐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행정관 업무를 2년 가까이 마치고 다시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성일종 의원님 모시면서 모시기도 하고. 보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기업에 중소기업에 임원을 지내다가 최근에는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뭐 이건 왜 출마를 생각했냐 이건 뭐 물어봤자 제가 의문이네, 그죠? 아유, 그렇죠. 근데 뭐 국회나 뭐 청와대나 이쪽에서 근무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생각은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이제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고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좀 이왕이 하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 또 역사나 뭐 이런 거 기여한 사람들이 마치 좀 보상받는 듯하게 들어오는 길, 이런 길도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다른 해외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자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첫 번째 직업이라도 이 직업이 돼서 이 정치인으로서 인정받아서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 그런 길을 조금 누군가는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큰 뭐 대통령 지내셨던 분들도 보면 다 젊었을 때 아예 그렇죠? 정치인으로 그렇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정당 위주로는 뭐 변호사, 검사나 기업 관련된 분들이 전반기에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살았다면 뭐 보통 인생 후반기를 가서 후반기는 봉사. 정치에 봉사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많죠. 우리 이영수 행정관님은 그걸 확 바꿔서 네네. 전반기도 정치, 후반기도 정치. 그래야 인생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내 그렇죠. 철학을 가지고 하는 맞아, 거고, 맞아. 그럼 거기에서 습득한 것으로 또 실현을 시키는 거고, 그러려면 저는 조금 아예 직업적으로 이쪽으로 좀 뛰어드는 친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다면 왜 많은 친구들 중에 정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면 뭐 대전 지역에도 많은 젊은 후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경험 미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경험 부족이라는 우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우려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기회 비용 치르는 것도 결국엔 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러죠, 거죠. 맞아요. 선거 비용도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기회 비용을 가장 좀 낮고 그런 리스크를 가장 낮출 수 있는 후보들, 검증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어떤 후보들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르게 이쪽에서 좀 10여 년 동안 그래도 배우고
또 고민하면서 지냈던 제가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기회 비용이 좀 국민들이 치르는 기회 비용을 좀 적게 치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일찍 좀 나섰습니다. 나서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길이 돼야 또 네. 하나 보여주고 네, 싶기도 네, 하고 네. 지역구를 우선 유성을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유성을을 지역구로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대전에 연고는 대학 시절과 군 생활이 있지만 음흠. 기본적으로 제가 태어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아. 네, 제 고향은 충남 부여가. 부여. 예. 요즘 부여분들 많대 대전에. 네. 그러시구나. 네, 부여가 고향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 학창 시절 특히 이제 꿈을 키웠던 그런 학창 시절을 대전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는 고향과 좀 다름없는 그렇죠. 생각이지요. 또 저를 또 많이 또 키워주고 성장시킨 동네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대전하면 내가 언젠간 가서 일을 해야 될 곳, 내가 뭐 인연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중앙에서 서울에서 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 뭐 전국적으로나 큰 중앙 일을 하다가 이제 지역 지자체에 관련되거나 이런 거에 조금 어떻게 보면 다 살뜰히 다 살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민을 하면서 대전 지역이 내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전이라는 곳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렇지. 곳이죠. 아, 역동적인 예, 곳이고 예. 또 젊은 지역이고 또 하나의 지자체지만 어떻게 보면 연구단지를 포함한 이 대덕이라는 곳은 국가의 또 심장 역할을 그렇지. 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중요한 곳도 유성이지만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지역이 유성이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고민했을 때 유성에서 대전을 상징하는 유성에서 국가의 심장이라고 하는 유성에서 나의 역동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대전을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린 시절에 네. 생각했던 대전의 그 역동성. 네 그걸 예. 찾아야겠다. 그래서 좀 유성과 가장 닮은 후보, 젊고 역동적인 그런 도시, 뭐 도시를 닮은 후보 이런 개념으로 유성에서 내가 이제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정치를 이제 출마를 뜻을 두고 지역도 이제 정해졌고요. 요즘은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이제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죠. 왜냐하면 제가 많은 생각을 갖고 왔지만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또 유권자분들, 시민분들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할 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갭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어떤 부분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 시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하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 조언해 주시는 분들 얘기를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에 출마를 하겠다. 특히 총선에 출마하겠다. 주위 반응은 뭐 어떻게 나옵니까? 우선은 저를 가까이서 봐온 분들은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네요. 네네. 우리 네, 이 친구가 언젠가는 정치를 시작하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을 테고 또 저랑도 여러 자리에서 뭐 많은 얘기를 나누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조금 저를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기보다는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놀라시는 분들 있죠. 네, 첫 번째는 나이예요. 우선은 너무 좀 젊다 이렇게 네, 그렇죠. 또. 그래서 젊은 건 좋은데 이르지 않겠냐. 이르다. 그러니까 저 걱정해 주시는 이야기죠. 흔히 얘기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 쪽에 이르게 발 디뎠을 때 그게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고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부모님들도 좀 놀라셨는데 그래도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과대학,
그다음에 하시면 대학교 다 다 성장하는 걸 다 봤으니까. 예, 그냥 다 모든 학창시절에 다 학생회장을 다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가장 걱정이 큰 것도 부모님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데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걱정도 있지만 항상 우려를 뭐 응원을 해주시는 편이죠. 그러시구나. 보통 보면은 음. 집사람들이 보면은 이 남편이 이렇게 정치에 나가고 하면은 반대를 엄청 하는 데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저도 이 선택을 내렸을 때 주변 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와이프는 뭐래?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왜냐면 우리 하신 대로 좀 아직 애도 어리고 예. 제가 5살, 3살 두 예, 딸을 예, 예. 지금 놓고 있는데 와이프는 뭐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도 언제든지 이러한 선택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주고 이왕이면 응원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결혼 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러시네. 막상 한다고 하니까 예. 당황은 좀 했지만 그래도 의외로 담담하게 제가 며칠 고민하고 얘기했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하기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상의를 드려야 될 사람인데 며칠째 고민한 게 무색할 정도로 담담하게 하고 그러셨구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지금 유성을 지역이 대전에서 이 예비 후보들 네네. 가장 많은 곳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네. 되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왜 우리 이영수 후보가 돼야 하나 네네. 말씀 한다면 거기 대답을 하신다면. 예. 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정치 구성원들을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양갈래로 좀 굳이 나누자면 이 보수 정부는 이제 산업화를 좀 기점으로 예.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민주당은 진보 민주화라는 그렇지. 운동의 이념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이 두 진영이 건강한 견제를 그렇지. 하라, 건강한 견제를 하라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 항상 균형을 좀 잘 맞춰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치 불신, 정치 혐오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두 이념 대립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로감을 주고 있고 또 그게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보수와 진보가 영남과 호남이라는 이 지역 그렇지. 지역적으로 대결로 지역까지도 가니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 세대는 이 이념과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한 세대가 좀 뒤에 있는 그렇지. 맞아. 세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대들도 국회 진입한 지 한 20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념과 지역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조금 이제 좀 과거보다는 미래를 조금 이야기를 그렇지. 해라. 미래를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뭐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역구도 대립적인 곳에 가장 그래도 또 거리가 있는 우리 좀 충청권에서 균형을 조금 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념도 산업화와 민주화는 우리 국가의 산물이거든요. 어느 한 특정 진영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념도 한 발자국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충청 출신의 젊은 세대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 또 최근에 기득권으로 비판받고 있는 민주화 세대에 대한 기득권 요 기득권을 견제해야 되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가 진입을 해야 하거든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 기존의 두 기득권이 지금은 뭐 대립을 하고 있지만 또 큰 기득권의 한 속에서 또 서로 안주하게 되면 참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득권은 어떻게 보면 양쪽 다 기득권이라 생각하니까 두 집단이 지키려고 어떻게 마음 먹으면
새로운 아예? 세대를 좀 막아놓고 그렇게 안주하게 되면 그 얼마나 뭐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국회 내에서 밖에서 견제하는 것도 좋지만 국회 내에서 좀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번 국회에서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진입을 해서 그런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을이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이상민 네, 국회의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래도 국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제가 있는 동안 쭉 계셨죠.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러시네요. 네네. 벌써 내리 사선이니까는 네네. 1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네네. 네네. 맞습니다. 계셨고 그다음에 뭐 물론 뭐 정당은 달리 있었을지언정 국회에서는 제가 다 배웠으니까. 근데 느낌 하면 좀 열정적인 느낌이 있죠. 예, 맞아. 열정적이시고 그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분들 제가 국회에서 느끼는 건데 당선되신 우리 현역뿐만 아니라 지내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이유가 있어서 두 분을 대표하고 있는 거지. 뭐 밖에서 뭐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은 좋지만 정말 허무맹랑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대전에서 유성은 과학, 기술, 네. 뭐 특허, 예. 뭐 이런 연구, 이런 R&D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곳인데 예.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가 여기에 특화된 분이 국회에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들어오시긴 몇분 하죠. 들어가셨죠? 예. 예, 그것도 그렇죠. 한 10년 정도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그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맞아. 많이 못 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물론 출신 자체는 변호사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지난 수년 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그쪽으로만 네 누구보다 상임위를 하셔갖고. 네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지역을 위한 그 의정 활동이었겠지만 결국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대전과 국가를 그렇지.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아니었으면 그동안 이 대덕 연구단지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좀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운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현장에서 좀 이제 이 주민들 만나보잖아요. 네네네네. 민심을 읽는다랄까? 요구사항 뭐 이런 걸 느꼈을 때 네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근데 유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어떻게 보면 대전의 전반적인 또 정서를 조금 다르죠. 네 같이 보기에는 좀 다른 구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연구단지라는 특수한 공간이 있고 또 그 공간에서 같이 더불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분들도 있고 예. 또 송강이라든지 관평 쪽에는 이제 공단을 비롯한 산업 네, 네. 쪽도 있고. 네, 단지도 있고 예. 또 안쪽으로도 노은 2동, 3동 쪽에 또 신도시 주민들도 많죠. 네, 있고 그러네. 또 전민동도 있고 그래서 뭐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예. 환경 문제도 많이 그러네. 우려하 맞아.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해서.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 또 연구단지에는 연구단지 하에 조금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에 대한 불안정한 이런 것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취업을 못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캥거루족이라고 했었거든요. 맞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근데 이제 연구단지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지나면 또 다른 연구원으로 하고 네, 움직이시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좀 많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와서 이런 노하우들을 실질적으로 벤처라든지 특허라든지를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화? 예. 네,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수님들도 그렇고 연구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한번 나와서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를 맞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고통들이 또 있으시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활발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면서 이제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시네. 아. 예,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예. 이뭐 조국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간의 우리 유권자분들이나 우리 유성 구민들이 우리 정치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예. 큰 이슈가 하나 있다 보니까 이제 글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예, 그래서 요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예. 갈라져 있습니까? 현장 만나시는 분들?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시각에 있는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편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비판은 다 많은 분들은 다 비판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 비판적인 내용을 얼마나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장관 임명이라든지 지금의 행보가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편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영수 행정관님이 지금 올해로 36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예, 뭐 빠르면 빠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또 빠른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정치인들은 뭐 20대 25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도전하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이영수 행정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도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